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들어오면서 받으신 자료 있고요. 이 자료 바탕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자료가 지금 앞에 띄워놓은 PPT 자료. 그거랑 이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들이 중간중간에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페이지 수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제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다은이라고 하고요. 예비고일 팀장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오늘 설명의 제목이 후회 없는 예비고일을 위해 상기명준 하이클래스.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 이 제목을 어떻게, 사실 되게 진부하잖아요? 이 진부한 제목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저희 어머님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제목을 좀 뽑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렇게 본인의 어떤 저희 남매인데, 키워오신 어떤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좀 아쉬움, 후회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결과물로서의 후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잘 컸기 때문에 충분히 잘 컸기 때문에 결과물로서의 후회는 아닌 것 같고, 좀 어떤 과정으로서의 후회가 좀 남으시는 부분이 좀 중간중간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좀 키워보다 보니까 그 마음이 뭔지 조금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남는 순간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찾아오신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물론 너무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 보면은 너무 잘 컸어요. 어떻게 이렇게 16년 동안 인간으로 잘 만들어서 키우셨는지 너무 대단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어머님들께서도 그런 순간들이 조금씩은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 친구들이 더 험난한 과정 앞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험난한 과정을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때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 김영준의 김다은 선생한테 맡긴 거 너무 잘했다. 이따가 이제 고등부의 전윤수 선생님께서도 이제 잠깐 오셔서 말씀해 주실 텐데, 김다은 선생한테 맡기길 잘했다, 전용준 선생한테 맡기길 잘했다, 산 김영준 팀에 맡기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시게끔 최대한 돕고 싶은 게 저희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좀 이제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고요. 이제 보시면 저희 수업 같이 하면서 모의고사 점수 좀 오른 친구들 성적을 좀 대표적인 친구들을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여기 너무 길게 얘기하면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 친구 얘기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물론 그 앞에 이렇게 1등급 나오고 이제 만점 나오고 이런 친구들도 있긴 한데,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장 보람된 건 이런 쪽이에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좀 효능감도 있고, 광고 효과는 솔직히 좀 떨어집니다. 그렇긴 한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장 보람되고 학생도 일단 효능감을 느끼는 건 이런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하나 정말, 그리고 좀 필요한 친구,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하나하나 좀 매달려가지고 인간 만드는 거,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이제 수업하고 있고 학생들 만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에 대해서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여기 이제 페이지로는 한 7페이지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그래서 우선 큰 방향에서, 좀 후회 없는 예비고일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잡고 가야 되고, 어떤 우선순위로 공부를 좀 전략적으로 국어 공부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중등국어랑 고등국어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범위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있죠. 범위에서 보통 중등국어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대략 2개 대단원, 1, 2단원 내지는 3, 4단원, 요즘에 이제 기말고사만 보는 경우에는 한 3단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대략 2개 대단원에 선생님들 주시는 학습지 조금 끼워서 주는 정도인데, 고등국어에서는 일단 시험 범위가 압도적이고요. 사실 시험 범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요구되는 능력이 좀 고차원적인 능력을 요구한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실적인 독해 능력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정밀하게 읽을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지문이나 선지에 대한 좀 꼼꼼한 분석,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요구하고, 그리고 행간을 잇는 어떤 추론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좀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키워줘야 될 것인가? 저는 이제 가장 본질적인 거는 많이 알고 깊이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어머님들 나눠드린 9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 10페이지 이제 오늘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이제 내신 문제, 고등학교 내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는 이번에 고1 3월 학평에 나왔던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문제도 보시면 뭐 지문도 지문이지만 일단 발문이나 선지의 분량 자체가 압도적이죠. 중등 국어 시험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1, 2, 3, 4, 5번이 끝이에요. 보기도 굉장히 짧고요. 근데 보기에서 굉장히 좀 압도적이고 선지도 굉장히 좀 분량도 많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뭐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문의 내용을 보기에 적용해서 맥락에 좀 집중해야지만 그런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좀 생각하는 능력, 그래서 고차원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는 게 본질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우선순위를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 자, 어머님들 갖고 계신 페이지의 11페이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우선순위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다 해야 됩니다. 뭐 지금은 이걸 해야 되고 뭐 다음엔 이걸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예비고일 상황에서는 균형 있게 다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선순위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사실상 어떤 각 과목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문학 문법은 당장 급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내신에 있어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장 급한 게 문학 문법이고, 비문학 독해는 좀 멀리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말씀드렸던 많이 알고 깊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 비문학 독해 훈련이 좀 멀리 보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휘, 요 두 가지를 아우르면서 늘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 게 항상 어휘예요. 그래서 관점의 차이로 생각을 하시면 다 하긴 해야 되는데, 문학 문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기에 조금 더 밀도 있게 좀 폭발적으로 양을 늘려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에 나오는 어휘와 비문학 독해의 경우는 이제 꾸준하게 가져가는 거, 꾸준하게 가져가는 관점으로 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학 문법이 왜 급하냐?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아요. 수능에서는 사실 이제 문법은 5문항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문학 15문항 이렇게 되지만, 숙명여고 1학기 중간고사 보면 전체 30문항에 12문항이 문학이고요. 문법이 10문항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법 문학에서 한번 스텝 잘못 밟으면 내신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신에 있어서는 문학 문법이 절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러면 이제 문학 문법 내신 공부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맞긴 맞습니다. 내신 대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게 맞긴 맞아요. 여기서 이제 내신 대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한다는 거는 9종 교과서가 있어요. 9종 국어 교과서, 거기에 이제 문학 선택 과목 교과서 지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문들을 좀 우선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내신 대비를 하는 차원 똑같이 그 공부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작품을 함께 정리하면서도 개념어도 같이 정리하면서 수능이라는 거는 결국 처음 보는 작품에 대한 분석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9종 교과서 작품을 선행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긴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낯선 작품이에요. 그래서 9종 교과서 작품을 공부하면서도 낯선 작품을 분석할 때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같이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독해, 이제 멀리 보는 비문학 독해, 이제 14페이지 보시면 나오고요. 비문학은 사실 내신에서는 비문학이 출제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많이 출제를 하진 않아요.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모의고사에서
뭐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서 이 중에 뭐 몇 지문 정도 낼 테니까 미리 공부해와. 이 정도 수준인데, 사실 이제 수능에서는 비문학이 지금 15문항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결국은 등급 싸움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15문항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 인문, 사회, 과학 요 3개의 제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 지문당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5문제에서 4문제, 4문제에서 한 6문제 정도. 그래서 그 지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등급이 갈려요. 보통 이제 모의고사 처음 보면은 제일 점수가 안 나오는 쪽이 이쪽입니다. 이쪽. 그래서 멀리 보는 데 있어서는 비문학 독해를 좀 준비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5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비문학 독해가 수능에서 15문제를 해결하는 등급 싸움에 있어서도 좀 중요하지만, 내신에 있어서도 독해력의 격차가 상위권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그럼 독해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여기서 제가 써놓은 거에서 역순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이게 사실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좀 요맘때쯤 되면은 이악 물고 회피하고 싶어요. 많이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악 물고 회피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은 많이 알아야 잘 읽혀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알아야 잘 읽히고요. 그리고 잘 읽혀야지만 다른 방면으로 생각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 내신에서는 다른 방면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그러니까 추론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사실 좀 어느 정도 등급을 좀 확보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수능에서도 또 등급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 배경 지식을 좀 잘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 지문 읽는 거 혹은 이제 내신 대비하는 거 이제 제가 살펴보면 보통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글 하나 읽는데 급급한 친구가 있어요. 이거를 처리하는데 급급해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이걸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바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거를 이제 다가온 요 지문, 요 정보를 처리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를 어려워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제가 수업을 해보면, 질문을 들어보면 똑같은 지문을 수업하고 똑같은 지문으로 문제를 풀어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처리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 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어머님들 아마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우리 애는 읽는데 급급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읽는데 급급한 친구들은 일단 사실적인 독해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정말 좋은 선생님이 깊이 고민하고 이 지문에 대해서 깊이 분석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지적으로 자극을 할 것인가, 어떤 집요한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좀 사고의 어떤 회로를 틔워줄 것인가, 그거를 잘 고민한 선생님이 요 어떤 깊이 알고 많이 알고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본인이 이제 매일 혹은 주 3회 독해 훈련을 좀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 요게 좀 같이 좀 이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말씀드렸던 어떤 독해력이 조금 더 이렇게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그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늘거든요. 그래서 요 독해력 격차가 멀리 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어휘. 어휘는 어머님들도 너무 중요한 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집에서도 황당한 경우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얘가 이 정도도 모르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보신 어머님들이 계실 텐데,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최근에 겪은 것 중에, 교과서 소설에서 노기를 띤 얼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걸 노란 기운으로 해석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진짜 그 친구가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 정도 황당무계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어휘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그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6가지 영역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필수 개념어.
꼭 알아야 되는 필수 개념어들이 있고,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있어서 한자 개념어들 있잖아요. 두 글자짜리 한자 개념어. 그래서 그런 거, 혹은 유의어, 유의어를 잘 구분할 줄 아는 거. 그리고 사자성어는 내신 처리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어휘, 요것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좀 봐줘야 될 그런 영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액션 포인트는 어디로 잡고 가야 되는가? 자,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18페이지에서 각 영역별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좀 꼽아봤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균형감 있게 꾸준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균형감 있게 꾸준하게. 그리고 사실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거나 혹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비중이 좀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비중을 좀 잘 잡아줄 수 있는 좋은 커리큘럼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 클래스에서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일단 고등 국어에 빠르게 적응시키는 게 우선이죠. 예비 고1이니까요. 그래서 11월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고등 국어에 빠르게 적응을 시키는데, 이 고등 국어에 빠르게 적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또 내신이죠. 그래서 내신 대비가 너무 중요해졌어요, 정말로. 저는 이번에 5등급제로 바뀌면서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내신 대비가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게 정말 더 중요해졌고 사활을 걸고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문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에 있어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문법이랑 문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문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학생들이 문법 많이 어려워해요. 문법 많이 어려워하고 이제 고등부에서 수업을 할 때, 내신 대비할 때도 보면은 문법에서 헤매는 친구들이 진짜로 많은데, 근데 사실 이제 학생들이 문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요, 그냥 안 외워서 그래요.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어머님들 생각하시기로는, 아니 암기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해가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법은요, 기본은 암기예요. 암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걸 또 이악 물고 무시해요. 암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원소 기호 이해하고 외워? 원소 기호 이해하고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원소 기호는 이해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예요. 많이 보고 익숙해져야 돼요. 많이 보고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반복하고 심화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 횡적으로 반복하고 심화할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에는 자, 1학기에는 대체로 이런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는 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학기에는 문법 요소 중세국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11월, 12월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좀 다룰 거예요. 문법 요소를 다 다루지는 못하고 문법 요소에서 높임 시간을 중세국어랑 같이, 좀 현대국어랑 중세국어랑 같이 좀 대비시켜서 중세국어를 좀 느린 호흡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느린 호흡으로 현대국어도 같이 하고 중세국어도 같이 하면서 11월, 12월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쫙 훑고, 그 다음에 1월, 2월에는 다시 한번 반복할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을 위해서 품사 형태소 다시 한번 진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한글 맞춤법 각각의 항목별로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고,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실전 문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의문체계, 요거 3학년 때 배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요, 네,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불치병이 있죠. 시험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불치병이 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고요. 여기서 또 표준 발음법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학년 2학기에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시험, 지금 3학년 2학기 대비하는 친구들한테 어머님들 이제 역삼중, 대왕중, 잠실중은 이미 이제 지나가긴 했는데, 지금 대비하고 있는 친구들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고등학교 때 가서도 너무 중요하다고. 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게 문법 요소예요. 요게 잘 갖춰져 있어야지만 고등학교 1학기 내지는 2학기의 문법을 제대로 잘 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 2월에 한 10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10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아주 진하게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심화하는 시간 횡적인 심화가 있습니다. 반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종적인 심화가 있어요. 그래서
한 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해보니까 한 주 제가 수업을, 1시간 문법을 수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와서는 많이 잊어버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과제집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보통 학생들이 과제를 언제 하는지 혹시 보셨나요? 어머님 보셨나요? 보통 과제를 언제 하나요? 직전에 하잖아요. 학원 오기 직전에. 사실 근데 이제 복습 과제에 가장 적기는 공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그 학원 가기 직전에 급하게 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것도 괜찮은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일주일이 시간이,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문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도 괜찮은데 문법은 일주일 텀 두고 하니까 애들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문제 푸는데. 그래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바에야 한 20분 정도만 인강 복습 한 번 더 하고 그러고 인강 복습으로 정리한 다음에 조금 더 편하게 문제 풀어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인강 복습을 매주 숙제로 내줄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20분에서 조금 길면 한 30분 정도, 그 전주에 배운 그 문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제가 대표 문제를 과제집에 있는 문제풀이를 이제 몇 개를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 푸는 연습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인강 복습을 통해서 독하게, 종적으로 심도 있게 반복하는 것까지 나갑니다. 문법은 반복 심화가 가장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은요. 문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종 교과서,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문학, 선택 과목에서 나오는 문학 작품들, 그거 이제 미리 좀 보고 가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구종 교과서뿐만 아니라 그 구종 교과서 작품에 연계 출제되는 작품들이 또 있어요. 이게 이 작품, 예를 들면 고전 시가에서 가시리라는 작품이 있으면, 교과서에서는 가시리만 실려 있지만, 가시리가 나오게 되면 항상 선생님들이 같이 수업하시는 게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시리, 서경별곡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리고 어떤 연계 출제 작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 출제 작품들까지 같이 묶어서 11월부터 2월까지 미리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년 개정 교육과정에 실린 작품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연계되는 작품까지 해가지고 저희 하이클래스 커리큘럼으로 저희가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업만 잘 듣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기출 기반으로 문제풀이 훈련을 좀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재와 과제집 테스트가 모두 내신 기출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념 완성을 위해서 일단 교재를 정말 잘 준비했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요. 24페이지 보시면 교재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인 교재에 플러스 학생들이 뭐 문법이든 뭐 비문학이든 문학이든지 간에 학생들이 좀 더 복습할 수 있게 수업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복습 자료를 매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24페이지 보시면요. 24페이지에서는 24페이지 바로 밑에 있죠. 네, 24페이지 밑에 2번 보시면 교재에서도 이제 개념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교재에서도 기출문제 기반으로 함께 훈련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과제집에서도 인근 학교에 이제 출제된 문제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과제집을 좀 문제를 풀면서 좀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출문제를 그대로 갖고 오거나 혹은 그 기출문제를 좀 변형해가지고 이제 매주 테스트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요. 필수 어휘를 학생들한테 이제 매주 암기를 하게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리깃도 어휘부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게 제가 보여드렸던 그 6가지 영역의 어휘들을 좀 고루 학습할 수 있게 워크북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저희 학원에 굉장히 아주 큰 장점이고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시중에 갖다 팔아도 너무 괜찮은 교재예요. 이게 좀 예쁘게 뭐 이렇게 뭐 컬러, 그림 이런 게 없다 뿐이지
너무 좋은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누가 만드셨냐면요. 저희 이제 교재 그 편찬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김상호 선생님이라고 오랫동안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하셨던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께서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수능 출제 지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필수 어휘들을 잘 선별하셔가지고 6개 영역으로 필수 개념어든지 뭐 사자성어든지 관용어든지 유의어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선별하셔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괜찮습니다. 어휘 워크북 요것만 잘 가져가도 너무 괜찮고요. 근데 이제 아무리 워크북이 좋아도 학생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주 또 테스트를 보고 있고요. 이 테스트에서 점수가 이제 일정 부분 미만인 친구들은 남아서 다시 한번 저랑 이제 암기를 하고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27페이지에서는 이제 두 번째 지적으로 단련시키는 저희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지적으로 단련시키는 커리큘럼은 특히 좀 비문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하이 클래스에 아주 또 다른 특장점 중에 하나가 이 비문학 커리큘럼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른 학원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다른 학원, 타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단과로 이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비문학 수업을 제가 보거나 혹은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듣거나 교재도 좀 보고 이렇게 시장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시중에 대체로 이제 비문학 수업들은 대체로 선생님이 지문 분석을 시범을 보여주세요. 마치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수학 문제 풀이 해주듯이 시범을 이렇게 쫙 보여주시거든요. 너무 훌륭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 시범대로 그대로 잘 따라가면 아 정말로 내가 독해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대체로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서 구경에 그친다는 점이 저는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물론 저희도 학생들한테 지문 분석하는 거 보여줍니다. 지문 분석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접근을 통해서 이 지문을 분석하고 읽어야 돼라는 거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저희의 아주 중요한 특장점 그리고 예비고일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비문학의 어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필수 배경 지식을 좀 잘 정리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철학 지문을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 읽기는 어렵습니다. 어머님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 지문도 얼마나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 수 있어. 당연히 다 그렇게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코어가 되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 코어가 되는 지식들 위주로 일단 예비고일에서는 저는 잘 정리하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잘 정리가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지문 분석을 하고 기출 지문을 읽고 문제풀이 연습을 하고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특장점이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장점 하나 더 있는데요. 비문학 지문에 집중해서 수업 준비를 하는 전문성 있는 선생님이 있다는 거. 이제 타학원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비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제 보통 단과학원에서 하시는 선생님들은 여러 학년을 하세요. 예비고일, 고1, 고2 거기에 내신 같이 하면 뭐 학교 여러 개. 근데 거기에 예비고일을 한 수업 끼워서 보통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수업 내지는 두 수업 정도 끼워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제가 이제 쭉 보니까 대체로 그 전에는 한 과목만 쭉 하시거나 혹은 두 과목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세 과목 같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문을 깊이 분석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문에 대해서 완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내려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잘하시는 선생님들도 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학원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팀티칭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문 하나에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내려가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신다는 거. 우리 비문학의 양소민 선생님 그리고 원장직강반 비문학의 우리 원장님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좀 심도 있게 그 지문에 대해서 분석한 선생님이 다른 방식으로 다른 관점으로 지문을 볼 수 있게 하는 눈을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문에 있는 정보를 처리하기에 급급한 아이와 지문에 있는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볼 줄 아는 아이, 이 두 가지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두 번째 경우가 사실은 상위권 학생들의 특징이에요. 상위권 학생들은 다른 방식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방식으로 볼 줄 알려면 다른 방식으로 보는 집요하게 지적으로 자극해주는 그 누군가를 만나야지만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그 어떤 경지에 좀 더 가까이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읽고 생각하고 꺼내 쓰는 힘을 위해서는 다양하게 지적으로 자극해줄 수 있는 그런 잘 준비된 수업이 필요하다. 정교하게 정제된 수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희는 그런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직 강반과 수능 코칭반 이렇게 두 가지 비문학 수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수능 코칭반은 독서와 비문학을 연결해서 독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의 내용과 수능 비문학 지문을 좀 연계해가지고 학생들이 책도 좀 읽고, 그 다음에 그 책을 통해서 필수 배경 지식을 좀 정리한 다음에 이 내용이 수능 비문학 지문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요거를 좀 같이 훈련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장직 강반에서는 김영준 원장님이 독서 필요 없이 원장님께서 꼭 필요한 뭐 인문, 사회, 경제, 과학,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을 알아야 철학이 보이고, 또 어떤 시장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경제 지문이 보이고, 또 양자역학 혹은 뭐 핵융합, 이 정도는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과학 지문이 보이는데, 원장님께서 그거를 좀 수능 독해를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효율을 좀 극대화시켜주는 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원장직 강반도 그렇고, 이제 수능 코칭반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원장직 강반 이번 저희 원장님께서 이제 교재 보여주신 거 이제 저와 같이 검토하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원장님 이번에 11월, 12월 비문학 수업의 가장 큰 테마는 기출 변형이에요. 기출 변형. 그래서 변형 선지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훈련을 계속 시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집요하게 질문하고 집요하게 지적으로 자극하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좀 키워주고요. 그리고 자기주도 독해를 위해서 과제 지문 데일리 트레이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일리 트레이닝 지문을 좀 못해도 주 3회는 좀 읽을 수 있도록 과제집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에 대한 완전 학습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능 코칭반 지정 도서입니다. 생각의 탄생, 경제학의 개념어들, 이제 해부학 수업.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도서를 선생님께서 선정을 좀 하셨고, 생각의 탄생은 이거 정말 명저예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이 굉장히 좀 두껍거든요. 다 읽지는 못합니다. 다 읽지는 못하고요. 중간중간에 좀 필요한 부분, 이게 챕터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챕터들 중에서 학생들이 꼭 읽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 이제 몇 장을 좀 몇 장의 챕터를 좀 발췌해가지고 좀 이제 학생들이랑 좀 읽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경제학의 개념어들, 이거는 저도 읽어봤는데, 저도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시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네, 그런 도서, 그리고 이제 해부학 수업까지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도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을 팔로우업하는 이 하이클래스의 어떤 학생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드릴게요. 자, 테스트, 재시험, 도약 클리닉, 그리고 모의고사 과제, 1대1 코칭, 그리고 담임 강사가 학습 관리 어떻게 이어가는지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실력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실력 테스트에 대해서 4과목에 대한 실력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실력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일정 점수를 넘지 않으면 남아서 재시험을 보는데, 개념 암기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 독해와 관련된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재시험 요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시험에서 통과하거나 혹은 통과했더라도 좀 미진한 친구들, 혹은 재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 이 친구들은 저희가 좀 강제로 도약 클리닉에 좀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도약 클리닉은 이제 매주 주중에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보완 과목에 대해서 실전 문제풀이 훈련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약 클리닉의 경우에는 꼭 굳이 뭐 재시험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연이 너무 성실하게 잘 참여해주고 있는데 도약 클리닉 되게 자주 왔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이렇게 굳이 이제 재시험이 아닌데도 와가지고 실력 단련하면서 좀 이제 잘 나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과제. 이 모의고사 과제를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좀 부여를 하는데요. 그 모의고사 과제와 관련해서는 33페이지, 3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3, 34가 아니고요. 36페이지예요. 자, 36페이지의 내용을 좀 구체화시켜서 보시면 되겠고요. 모의고사 과제는 11월, 12월에는 2회 이루어지고요. 총 2회 이루어지고 1, 2월에는 3월 임박이기 때문에 더 좀 밀도 있게 진행을 할 거예요. 횟수, 빈도가 좀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12월에는 그 모의고사 과제를 모든 학생들이 다 수행을 하는데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모의고사 해설 수업에 와서 현강에서 같이 문제 풀고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같이 문제 풀고 선생님 해설까지 듣고 가는 그런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혼자 집에서 시간 맞춰서 문제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그 OMR 제출하고 그 다음에 해설 수업은 인강으로 듣는 타입. 요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해설 수업은 36페이지에 보시면 1회차, 2회차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모의고사 과제의 성적을 기반으로 1대1 코칭이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1대1 코칭은 철저하게 좀 성적 기반으로 학습 코칭이 이루어지고요. 이미 사실 저희 그 하이클래스 수업을 들으면서 1대1 코칭을 한 1, 2회 정도 앞서 진행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서 진행한 친구들은 좀 더 맞춤 1대1 코칭이 좀 이루어질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학습 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성적은 어느 정도이고, 어디에서 보완이 있어야 하며, 어느 쪽으로 이제 조금 더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신규인 친구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문학, 문법, 비문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체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1대1 코칭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대1 코칭 후기를 제가 38페이지, 39페이지에 실어놨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4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41페이지에서는 담임 강사 학습 관리. 예, 저희가 이제 수능 코칭반도 그렇고 또 원장 직강반에서도 그렇고 정해진 담임 강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해진 담임 강사가 꼼꼼하게 학생들 과제 검사를 좀 수행을 할 건데, 이제 이 과제 검사가요, 단순히 했나 안 했나를 떠나서 오답풀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답이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좀 맞춰서 오답풀이 확인하면서 과제 검사가 좀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거기에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남겨놓으면 질문을 좀 받아주겠다 해서 이제 과제 검사를 통해서 질의응답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거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직접 진행을 하시면서 학생들의 지금 학습 상황을 좀 체크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개별 학습 관리. 이 학생에 맞게 꼭 필요한 1대1 코칭을 좀 진행을 하거나, 혹은 학생의 어떤 지금 현재 테스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미션을 주기도 하고, 학생들 따로 불러서 또 코칭을 하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들은 매일 비문학 독해 인증 챌린지를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거는 웬만한 애정이나 관심이 있지 않으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기꺼이 너무 이제 기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학습 관리를 진행을 해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커리큘럼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 직강반은 3개의 수업으로 이루어지고요. 토요일 2시, 일요일 10시, 그 다음에 일요일 2시, 이렇게 3개의 수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장 직강반 커리큘럼 7주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코칭반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수업 총 합쳐서 5개의 수업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독서, 연계, 비문학, 고전문학, 현대 고전문법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네, 커리큘럼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 다음으로 저희 이제 전용준 고등부 팀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앞으로 11월, 12월 수업 이후에 1월, 2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내신 수업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이걸 이제 고등부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긴장 하나도 안. 이게 접니다. 선생님들 다 계시나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기간이라 제목을 진짜 잘 지어주셨는데 후회 없는 고1 지금 미친 듯이 애들 후회하고 있거든요, 어머니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드릴 말씀도 많고 이게 지금 5등급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만 딱 5분이니까 짧으니까 저희 학원 커리큘럼 잘 이어지고 있다. 요거 제가 실제로 설명드리려고 들어온 건데 잘 듣고요. 모든 걸 다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쭉 해갖고 1, 2월까지 쭉 잘 연결되는 커리큘럼 요거 준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확한 커리큘럼은 1, 2월 달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음 설명회 때 꼭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비문학 수업, 그러니까 이게 화면 이게 조금만 쓸게요. 전 1, 2월 설명을 1, 2월 저희는 김영주 국악원이니까 팀 수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만 들어오지만 고등부에 선생님들이 많으셔요. 박예수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1, 2월 달에는 강성민 선생님도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원장님 수업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쭉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1, 2월 달에는 저희가 이 수업을 지금 중3 예비고1은 하이 클래스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는 수능 집중, 후, 내신 몰입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1, 2월이 11월, 12월 쭉 이어지는 커리가 될 것이고 이게 꽤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력보고 아까 싹 봤는데 한 11주에서 12주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6주 이렇게 쪼갠다고 보시면 앞에는 수능, 비문학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수업은 원장님께서 쭉 운영하시는 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내신 몰입은 마지막 한 달에서 6주 정도 비문학 빼고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 수능 내신 둘 다 해야 되는데 순서가 있어요. 수능 먼저 하시고 요것도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 10월 학평 봤는데 1등급이 92점, 9월 학평에는 82점이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점수 안 나오면 미쳐버리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요거 챙기셔야 되고 1월까지. 그러려면 비문학 수업 꼭 들어야 됩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내신이죠, 사실. 예비 고1은요. 그래서 요게 이제 1월, 2월 이렇게 보시면 1월 말에 학교가 다 정해져요.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팀 수업이니까 금토일 똑같이 지금 체제 그대로 시스템 유지해서 금요일 포함해서 주말에 양질의 수업을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강, 이게 학생들마다 다 상태가 다르고, 그 다음에 어머니들의 니즈 요구하는 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것도 이거 주말에, 요거 주중에, 그 다음에 앞에 6주는 진짜로 모의고사 잘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업으로 다 갈래별로 쪼개서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누가 붙냐? 원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강성민 쌤도 계시고, 박예 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이 시간에 강조해야 되는 건 팀으로 움직이는 수업이기 때문에 몸빵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원하는 거 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6주는 진짜 다 쪼개갖고 모의고사 잘 볼 수 있을 만한 수업. 지금도 애들한테 막 풀리고 있는데 빨리 푸셔야 돼요. 예. 그리고 뒤에 6주는 학교별로 특강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올해 이 근처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모읍니다. 그래서 지금 해설 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마지막 기말고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 5등급제 진짜 죽음이거든요. 이거 야 진짜 막 욕도 하고 싶은데 9등급에서 5등급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 붙어 있으려면 더 쪼개놨어야죠. 근데 이거를 좋은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5등급으로만 딱 만들어놨는데 올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 빨라요. 학생들 이탈도 빠르고 전학도 빠르고 심지어 자퇴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6주는 아예 내신에만 몰입할 수 있는 수업 커리큘럼 이렇게 진행할 것이고 특강도 학교별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 이제 3월 달에 첫 주, 두 번째 주부터 그냥 학교별로 전담 강사 만나갖고 그 학교에 대한 수업을 하셔야 돼요. 아까 다한 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학교마다 특색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아까 뭐 숙명여고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숙명여고 지금 최근에 본 중간고사 1컷이 다 맞아야 돼요. 진짜 최악이죠. 왜냐하면 객관식으로만 그 학교 문제를 돌려서 그래요. 그럼 이제 기말고사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어쨌든 학교별 특성에 맞춰서 빨리빨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똑같은 교과서를 쓰고 있는 진선요고 있거든요. 진선요고는 비문학 수업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원래 학교에서 비문학으로 시험을 본다 하면 당연히 문법과 문학이 중요합니다. 그거 안 하고서 내신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 수업 해야 되는 거고 진선요고를 간다 하면 비문학도 잘해야 돼요. 왜냐? 학교 시험에 비문학 들어간다 하면 애들 달달달달 외워서 공부하는 거라 변별력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진선요고는 그냥 막 던져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능도 중요하고 내신도 중요한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순서대로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잘 듣고 부족한 거 잘 보강하면 후회 없는 예비 고1 그거 참 힘든 건데 그거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커리큘럼이랑 이런 것들은 특강 계획은 한 달 뒤에 제가 선생님들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떨었죠. 제가 드렸던 그 자료에 보시면 지금 커리큘럼이 저희가 조금 고전 위주로 가는 게 좀 있어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11월, 12월은 문학은 고전 문학 위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사실 1월도 고전으로 갑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를 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고전이에요, 사실. 제일 어려워하고 가장 그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게 고전이라서 고전을 좀 깊이 좀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전에 그 전현 선생님 1, 2월 거 커리큘럼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다고 하셨지만 또 시조 관련해서도 인강이나 특강 좀 깊이 수업 이제 학생들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입니다. 저희 이제 직강반에서 원장님 수업 비문학 수업 진행하시고요. 그다음에 원장 직강반과 수능 코칭반에서 문학 문법 수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 직강반 일요일 10시 반에는 아까 이제 보셨던 전준현 선생님께서 원장 직강반 수업을 좀 진행을 해주시고 문학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코칭반 독서 연계 비문학은 우리 양송희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능 코칭반 문학 수업은 우리 이정현 선생님께서 해주시는데요. 잠깐 오셔가지고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잠깐 인사 한번 하고 가세요. 네, 이정현 선생님 최근에 되게 더 잘생겨졌어요. 네,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네. 한마디 하십시오. 각오 한마디. 이정현 선생님. 네. 안 시켰는데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전문학 맡아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학생들 이제 니즈나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해서 열심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한마디 하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능 코칭반 비문학 수업을 맡게 된 양소민 강사입니다. 즐겁고 그리고 정말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 지금 스트리밍에서 그 질문 올라온 거 있으면 네, 없군요. 네.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머님들 질문 있으시면 제가 이제 방송은 마무리하고, 방송 마무리하고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받겠고요. 좀 마지막으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이제 저도 계속 여러 번 좀 강조를 했고, 전영준 고등부 팀장님께서도 좀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 저희 학원이 좀 팀티칭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저희의 제일 최대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팀티칭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별 관리도 가능하고, 팀티칭이기 때문에 더 전문적으로 수업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이제 학생들의 어떤 그 지나온 궤적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뭘 공부해 왔고, 지금 뭘 어려워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냥 뭐 기출문제 한번 쓱 훑어보고 뭐 혹은 뭐 교과서 뭐 문학작품 목록 한번 훑어보고 뭐 다른 학년 거는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이상의 어떤 스토리를 저희가 이제 팀티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유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다는 점이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예비고1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올바르게 처방할 수 있는 학원이라고 네,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송은 종료하고 개별적으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면